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을 하게 된 영어 담당 남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어떠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영어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결국에는 고등부를 가서 좀 탄탄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참 과학부터 시작해서 부담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좀 더 서둘러서 완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영어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영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은 입증된 강사들과 고퀄의 교재를 가지고 완벽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번 예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 팀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목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고등 내신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서술형, 고난도 독해, 어법, 어휘 섹션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요약 문제 쓰기의 비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험 문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래에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를 봤죠.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보시면 서초고가 총 5문제 중에서 4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예요. 서술형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요약형 서술형 스타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본래 서초고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던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에서 1등의 점수가 87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68점이에요. 1등급 컷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4%가 아닌 10%잖아요. 그쵸? 전교 이제 명수가 한 25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1학년의 명수가 그 중에서 한 25등을 한 친구의 점수가 68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숙명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시험지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워낙 독하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97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97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진선 좀 기피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진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80 한 3, 4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학교들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10%를 맞춰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등고랑 중상고도 마찬가지로 요약형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독해가 암기로 대응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만 정확하게 해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이 좋아도 100점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도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중등부 영어 시험인데 고등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감도 있어야 되고 성실도 해야 돼. 그냥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 좀 예전 대비 수능형 지문들보다 오히려 토플형 지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들의 부교재 또한 토플식이 굉장히 많네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요즘 화두죠. 챗 GPT. 사실 저는 챗 GPT의 순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좀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집에서 숙제할 때 챗 GPT 금지예요. 예, 챗 GPT가 너무너무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꼭 금지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챗 GPT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챗 GPT가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좀 악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챗 GPT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대비 문제 출제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그대로 출제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챗 GPT를 돌리고 그걸 보완하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퀄의 이제 문제나 좀 양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독해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관건이다.
그다음 어법은 뭐 예전부터 중등부 대비 고등부 어법 너무 진짜 심해 더러워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어렵죠. 그래서 복수 정답과 변형 문제가 아마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문 절대 나오지 않고요. 교묘하게 변형합니다. 제가 이따가 도전 타임 만들어 놨거든요. 살짝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 연습은 필수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또 너무너무 예쁘게 교재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송지연 선생님께서 소개할 때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어휘, 다이어 그리고 동반이어 집중해 주셔야 돼요. 표제 위주로만 공부를 시키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등부를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단어 부교재 사용을 하는데 한 번 시험 보러 갈 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의 단어 범위만 해도 거의 3천여 개의 단어. 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2일차 정도의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예문까지 싹 다 포함이에요. 시험 범위가. 단어 범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시험 범위일 수밖에 없고 단어는 모든 영역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섹션이죠. 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단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 문법 문제도 사실 단어 모르면 글이 읽히질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에 맞춰서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으로 강조드렸던 요약형 서술형 문제 예시들입니다. 자, 우리 휘문고하고 그다음 제가 아까 서초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서초고 2번 서술형 요약형 문제들이었어요. 서답형 3번과 이제 4번을 보시면 조건이 어마무시하죠.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사용해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도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단어를 주어주긴 하지만 그 필요시 어형 변화라는 포인트가 학생들을 너무너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럼 변형을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어떨 때 변형을 하라는 거야? 또 말 자체가 필요시 변형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충분히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 뭐 현재 분사를 썼다. 그럼 그것도 감점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동원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잖아요. 근데 현재 분사가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익숙한 형태로 변형을 해버렸더니 이건 필요한 변형이 아니잖아. 라면서 감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핵심 내용 파악도 해야 돼. 문장 구조 변환도 할 수 있어야 돼. 영어 논리적으로 구성도 할 수 있어야 돼. 완전 이제 종합형 인재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휘문고 문제들을 제가 한 2개 정도 좀 띄워봤는데요. 원문이 despite라는 전치사를 활용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변형된다, 변형 문제죠. 변형된 답을 보시면 접속사인 even though가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중등부의 시선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despite나 even though라는 이 친구들을 알아차려서 맞추는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근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난 전치사를 접속사로 바꿔놓을 거니까 뒷부분을 너가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로 표현되던 부분을 주어 동사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선 그것부터가 큰 허들이고요. 두 번째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notice가 noticed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원문을 외운 그대로만 생각을 해서 가버리면 현재 시제 쓰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noticed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원트가 아니라 원티드라는 과거형을 챙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좀 빌런 요소가 있었죠.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감점을 당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보기에 보시면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조건 중에서 필요시 단어 변형이 가능해 라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of가 전치사예요. 학부모님들 보시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럼 important는 형용사형이잖아요. 그럼 그 형용사를 명사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명사의 스펠링이 뭐지? 여기서부터 막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파생어, 그다음 품사의 변화도 중등부 때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다음은 고난도 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예쁘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 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나머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냥 저 지문 하나에 연결돼 있는 한 세트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세트라는 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기만 해도 지문의 길이에 압박이 있고요. 우선은. 그다음 타임어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조급하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분배가 안 되는 친구들은 뒤로 갈수록 못 풀어서 틀리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당연히 까다롭게 나오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제가 좀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플랑 불교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챗 GPT 활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유형이라든지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경기요구 시험지를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거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 그리고 선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라는 부분이었다면 경기요구는 사실 여고 중에서도 좀 영어를 잘해야 되는 학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롭게 많이 나오는데요. 본래 원문보다 20문 어떻게 보면은 20줄 그러니까 20줄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포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경기요구 담당 선생님들 보면 이거 어디에서 발췌된 지문이지? 라는 걸 찾아서 앞부분 끌어오시고 뒷부분 끌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걸 좀 잘 맞추셨다. 그러면 이제 뭐 대박이 나는 거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출제 눈이 있나 보다. 근데 그건 사실 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0줄이나 길게 변형한 문제였고 선지 보세요. 보기 보세요. 보기가 일단 싹 다 영어고요. 보기도 길죠. 지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선택도 당연히 까다롭고요. 다음 어법 부분이에요. 이거 숙명여고 겁니다. 지금 보이시면 그냥 딱 한 페이지에 2개 정도 들어가요. 딱 2개. 그쵸. 근데 문제 유형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요런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그러니까 서로의 조합이 다르면 걔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당연히 개수형 문제 나오고요. 16번이 가장 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일단 보기에서 틀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보기 보이시죠? 1, 2, 3, 4, 5가 있으면 여기에서 그 틀린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 아무것도 없어요. 밑줄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보기 안에서 틀린 부분이 한 군데 있었네. 그런데 1번은 2군데가 틀려 있잖아. 그럼 탈락. 그렇죠? 2번은 다 맞았네. 탈락. 3번은 하나 틀렸네? 그럼 3번 골라야지.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밑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상신이 도우면 맞출 수 있어요. 2개 틀렸는데 내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였어. 근데 어머 내가 운이 너무 좋았잖아. 이러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법도 중등부랑은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전 타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길게는 못 드려요. 사진을 일단 찍어 놓으세요. 애들 가서 시켜봐야죠. 우리 아이들 가서 시켜봐야 되니까 한번 큼지막하게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 저희가 오늘 설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길게를 못해요. 빨리 넘길 거예요. 자, 어머님들도 타임어택. 자, 갑니다. 자, 아니면 조상신을 불러 모으세요. 자, 갑니다. 슛. 자, 가 틀려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활용이 되면서 괄호를 묶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사 자리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일치도 맞춰서 스펜드라는 동사로 고쳤어야 되는 지문이었다. 짠! 이렇게 갑자기 중간고사 모드로 들어갈지 모르셨죠? 예, 이거예요. 제가 설명회 때 한번 활용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어른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넘길 거잖아. 약간 요런 눈빛을 막 보내시던데 준비되셨으면 제가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1번과 4번을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많은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잖아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우리 아이들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갑자기 불쌍해지죠. 우리 아이들. 그쵸? 예. 숙명여고 문제이기 때문에 남학생들 어머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어휘입니다. 다이어 공부가 필수고요. 동반이어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제가 모든 설명회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휘문고 문제예요. 일단 왼편에 보이시는 건 휘문고 문제인데요. 이제 4번. 제가 4번은 작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prehand라는 이제 단어와 관련돼 있는 출제였고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해결하다라는 뜻이 맞는지 판단해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prehand가 무슨 뜻이죠? 어머님들? 해결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해결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다루는 거, 그쵸? 알아차리는 거, 요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문맥적으로는 그럴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었다 생각보다라는 이제 부분이었고 요게 이제 또 숙명여고 문제입니다. 이건 시간 잡아먹기엔 너무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 A, B, C, D, E, F 요런 이제 그 단어들 다 알아야 돼요. 그럼 학생들이 일단은 채워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 요게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일단 시간 많이 잡아먹죠. 그럼 그 단어에 또 해당되는 선지와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resolution이라는 이제 단어가 제가 일부러 네이버에 쳐봤어요. 자, 그랬더니 영어 사전 다른 뜻 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들만 사실 첫 번째 화면에 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상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resolution이라는 단어에는. 근데 실제 이게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도 이 뜻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 4, 5번 뜻도 외워야 된다. 제발 1번 뜻만 외우지 말아라. 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예시를 하나 써놔봤는데요. keeping up with 이러면 저희가 뭐 따라잡다, 추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지문에는 분명히 3칸짜리로 써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는 한 칸으로 표현해 보래. 그랬을 때 overtake라는 유의어가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요약형 서술형에 이제 활용이 됐었던 단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지문 속에서는 influenced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약형 서술형 블랭크에는 이 이니셜을 주지도 않았어요. 이를 써놓은 게 아니라 저 뒤에만 T. 깍두기 문제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니셜을 주면 그나마 조금 반응 속도가 빠른데 저 뒤에 막 T 이런 것만 주니까 학생들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철자가 근데 10개 철자고 얘는 8개 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내가 뭔가 생각을 해내긴 했는데 왜 이렇게 affected를 쓰는 거야? 제가 좀 그것도 놀랐거든요. affect랑 effect가 좀 헷갈리나 봐요. adapt, adopt 헷갈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댑트를 차라리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들면 뭘 해야겠니? 선택을 해야겠죠. 입양하다, 채택하다야. 그럼 그 반대인 어댑트는 적응하다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시간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간략하게나마 고등부의 이제 좀 문제들 수준과 우리 아이들 진짜 대비 잘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너희는 대비를 해주겠니? 그다음 어떤 교재를 준비했니?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홍지연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사 홍지연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 학원 영어과의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중2, 중3 또는 중1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2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중2 2학기, 중3 1학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비고로 보내면 예비고에서 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중1, 2, 3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방향이 일단 뭐냐?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학생들의 수업 목표는 모두가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이죠. 써놨습니다. 그럼 저희 학원의 목표는
똑같죠.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될까를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내린 거는 이제 시기는 중2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2부터 조금 앞당긴 거죠. 보통 예비고1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2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기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물론 내신형 인재로 키워보자는 게 제가 오늘 좀 핵심으로 잡은 말입니다. 내신을 하겠다고 해서 수능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내신형 인재로 키우면서 수능도 커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그 수능하고 내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문법하고 독해에서 뭐를 채울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문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표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노란 글씨 위주로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꼭 중등, 고등으로 보지 않으셔도 좋고요. 문법이 기본 단계에 있을수록 갈게요. 네. 문법이 기본 단계에 있을수록 이쪽 거를 좀 채워야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쪽 걸 채워야 하고, 그래서 아까 1등급 저희가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1등급을 하려면 이 노란색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를 해야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뭐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어려움을 알면 그걸 공략하면 되니까 저희가 어떤 게 어려운지를 이제 아까 기출, 실제로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걸 알긴 하죠. 왜냐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절절히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냥 뭐 여기 학교 어렵대랑 문제 풀어봤는데 이 뭐 엄두가 안 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 같은 거 수업도 다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상위반 위주의 오늘 설명회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최상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재 또는 자녀분이 아니라면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쯤에 있지만 점차 이쯤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 또는 1등급을 할 때 저희가 뭐가 어렵냐, 문법은 뭐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범위가 일단 문법 전체 범위죠. 그래서 중3까지는 문법이 4개 들어가요. 그래서 동명사만 공부하고 투부정사만 공부하죠. 하지만 이제 문법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를 봤을 때 포인트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문제인지 투부정사 문제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머릿속에 책 한 권 전체의 범위를 가져가야 하고요. 범위가 넓죠.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중등 시험을 보게 되면 문법이 선지가 한 줄이죠. 아니면 길어져도 이제 두세 줄 정도 되는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문단으로 늘어나고 아니면 시험지 한쪽 거의 다 차지해 놓고 문법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범위가 늘어나고 그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밑줄이 없는 문제, 개방형 문제라고 하죠. 그럼 포인트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보고 투부정사 보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조건영작, 아이들이 에세이 잘 쓰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휘문고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ing로 시작을 해서 바꿔라,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원하는 거를 캐치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이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중2가 당장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장 이제 막 숙명 요구 문제 주면서 빨리 풀어보자, 이렇게 하기는 당장 어려우니까,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을 하지만 최상위반이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2잖아요. 기본도 탄탄하게 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업하는 거죠. 여기도 녹이면서. 하지만 여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책 하나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책에 관한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렵다고 하는구나. 독해 말씀드릴게요. 독해는 중등, 고등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능하고 고등 내신하고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를 잘하면 당연히 뭐 시험 다 잘 봐야 하죠. 근데 이제 독해를 많이 한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 주고 이거 빨리 풀어봐라 라던가, 아까 이제 서술형 문제 막 어렵잖아요. 그거 10문제니까 얼른 풀어봐. 그럼 이제 못 풀죠. 그래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고, 저희도 영어의 찐 실력을 키우려고 해요.
어떤 스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중2이기 때문에 찐 실력을 키워요. 하지만 수능에 맞춰서 저희는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내신형 인재에 집중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수능을 버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유형을 준비하면서 수능이 커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빨리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노란색 좀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이죠. 소재가 뭐 연계됐다고는 하지만 처음 보는 지문인 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이한 거고, 근데 내신은 준비해가는 게 또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변형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봤으니까 새로운 지문하고 공부해간 지문하고 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새로운 지문은 새로우니까 어렵죠. 근데 공부해간 지문은 모두가 공부해갔잖아요. 얼마나 까다롭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렵고 이 수능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사실 유형들이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저희가 킬러 문항, 저희가 노란색을 타게 해야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빈칸, 빈순삽, 빈칸 순서 삽입을 보통 어렵다고 하지 주제 요지를 막 어렵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등 내신에 오게 되면 요약문 완성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그러니까 수능만 중3까지 수능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등에 갔을 때 요약문을 완성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들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요약문 완성에 엄청 꽂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도 한 학년을 더 앞당겨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능으로도 대비를 좀 해주고 독해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어휘, 독해력 저희가 당연히 찐 실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수능을 풀 수 있도록 고등 내신에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고등 내신은 사실 지문 수준이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고등에서 이 부교재로 들어가는 게 보통 고1, 2께 많이 들어가요. 수능은 고3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내용 일치. 원래는 수능에도 나오는데 막 광고문 뭐 보고 내용 일치 너무 쉽거든요.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내용 일치를 모두 고르기로 내고 개수 고르라고 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도. 그래서 유형은 비슷할지라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공부해간 지문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내신이 예를 들어 이제 모의고사가 부교재로 들어갈 때 빈칸 문제가 순서 문제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형으로 키우면서 기존 수능 유형도 충분히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신형 조금 더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하나만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것 좀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의 어려움은 문단이 한 문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문단에서 논리를 찾는 거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수능은 수능대로. 네. 그래서 이게 명확한 답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를 저희가 이제 논리 훈련을 조금 시킬 거고, 그리고 문장이 고3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5줄 넘는다. 그러면은 뭐 동사 찾고 뭐 이런 것들이 동사를 뭐 시험 시간에 찾자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간의 구문도 필요하고요. 정확한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고등 내신에서는 문장이 5줄짜리 해석이 안 되는 거에 문제는 많지 않아요. 지문 공부해 간 거고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호흡이 길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고등 내신에서 어려운 거는 일단 길이가 아까 시험지 보셨지만 압도적이죠.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하죠. 서술형 풀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유형 자체가 모두 고르기 개수 이렇게 되면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가볼게요. 수능 1등급하고 내신 1등급을 중2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저희가 해야 하는 거는 뭐죠? 문법 전체 범위 머릿속에 넣어야 하고요. 긴 문제에서 밑줄이 없을 때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은 수능대로 킬러 문항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형을 통해서 서술형 요약문 연습을 시켜야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2에서 달성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수업에서 저희가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수업은 교재를 통해서 되죠. 근데 저희가 자체 교재예요. 자체 교재의 매력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교재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녹아져 있는 책이고요. 문법책 이제 수업 들으시면 문법책 보실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받고 와 소리 나왔거든요. 어떤 면에서 오 이런 소리가 나왔냐면 시험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맞춤 책이에요. 저희가 누구죠? 네. 고등,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받고 싶은 저희, 그 다음에 대치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기출이 책에 여기저기 정말 잘 녹아져 있고요. 설명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기출이 정말 이렇게 정말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문법, 고등 문법책을 시중에서 보게 되시면 저도 시중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진선, 숙명여고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에 특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시작합니다. 그럼 단계별이라는 건 뭐죠? 아까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렸죠. 그럼 쉬운 거는 밑줄이 있으면은 조금 쉽겠죠. 선지가 짧으면은 쉽겠죠. 네, 그 다음에 선택하라 그러면 더 쉽겠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슬슬 밑줄 없애요. 문장 길게 해요. 그래서 점점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어렵게 하냐? 장문형, 아까 말씀드렸죠. 밑줄 없는 개방형, 서술형,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출 변형해서 고등 내신 스타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왜 교재를 강조드리냐면 이 교재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고등에 가서 예비고 1부터 예비고 1 여름부터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6개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극강의 난이도 넣습니다.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등등 스타일 이거 다 넣고요. 근데 학생들이 중2에서 저한테 이 수업을 듣고 당장 풀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즐겁게 풀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매 수업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의학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포기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포기가 그 포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려니 이 문제 또 나왔구나. 풀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수준은요. 올해 말이 됐을 때는요. 당장 정답은 맞추지 못하더라도 의학이 아니라 1번도 한번 풀어보고요. 2번도 풀어보고 선지에 뭔가 손을 대보는 것. 이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시키고 여름까지 그렇게 해서 예비고일로 가면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랄 때 저희는 그래도 이거 이제 또 나왔다 하면서 풀어볼 수 있겠죠. 좀 덤벼볼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로 갈게요. 아까 이제 독해도 어떤 게 어려운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교재에 녹여서 수업 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양문에 정말 특화된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 시중에서 책 찾기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텍스트를 골라야 할까? 네, 어떤 텍스트가 좋은 텍스트인가? 무조건 어려워서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텍스트를 골라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 해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 양질의 문제를 또 제공을 해줘야겠죠. 아이들이 넘어갈 만한 거를 이렇게 건드려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갖추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네, 적당한 어떤 기출을 활용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조건 영작, 요약문 원 없이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독해 수업이지만요. 그러면서 수능도 충분히 죄송합니다. 수능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교재라던가 수능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등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거 빈칸, 주제, 내용, 추론 등등등 전방위로 요약문은 기본입니다. 요약문도 조금 쉬운 레벨, 어려운 레벨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 익숙하게 고등 내신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까 문법도 극강의 난이도 있었죠. 독해도 극강의 난이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름은 마스터, 뭐 하이퍼 리딩이라고 붙여 있는데요. 극상위권을 위한 고난도 지문입니다. 일단 뭐가 다르냐면 토플형 약간 길죠. 지문 자체가 한 장 정도 되는 지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법도 다뤄요. 그다음에 서술형 준비. 서술형.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모두 고르기 문제들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true, false 그냥 뭐 한 5개 정도 있고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뭐 한 12개, 14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true, false를 낼 때도 너무나 명백하게 틀리게 내면 학생들 아무도 안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은 정말 좋은 양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등 1등급 네, 수능 1등급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중2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어서 그럼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서 할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교재 구경 잘 하셨죠? 저희 진짜 만반의 준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학생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데일리 테스트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당연히 철저한 숙제 검사 뒷받침됩니다. 뭐 아마 그 철저한 집요한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섭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겉바속촉이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볼 거고요. 그다음 문법 수업, 독해 수업 아까 구경하신 저희가 이제 딱 런칭을 한 이유가 정말 고퀄의 교재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문법 수업과 독해 수업에 예쁘게 잘 녹여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냥 일방향 수업 아니에요. 아이들 어떻게든 참여시킬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멱살 잡고 캐리하겠습니다. 그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거진 사실 뭐 다른 학원과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쵸? 저희는 스텝 4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리닉과 저희 이제 PA 과정에 야심차게 준비한 실전 특강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저희 이제 제 담당은 PA 의대반이고 그다음 우리 홍지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PA 프리미엄반 조금 저희가 성격을 다르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좀 이 동네 친구들 좀 일반고, 그다음 자사고에 이제 보내서 전교권을 많이 만들었었던 또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섹션을 맡게 됐고요. 저희 홍지원 선생님께서는 외대부고, 대원외고 이런 좀 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좀 문학 이제 관련된 좀 텍스트도 많이 보셨고 아이들을 좀 예쁘게 잘 워낙에 잘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셔서 이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번에 뭐 싸이가 뭐 뭐 여자 아이돌을 이제 뭐 만들면서 뭐 그 전소연이라는 그 이제 아이돌 출신인 친구에게 그 프로듀서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우리에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웃겨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클리닉이라는 거는 워낙에 많은 학원들이 그래서 저희 관리 좀 합니다라는 이제 좀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우린 하나 더 한다. 실전 특강이라는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필수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어 주 2회 가려니 너무 부담이 크다. 근데 너네 무슨 또 실전 특강도 부르겠다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집에서 혼자 공부하니 뭐예요? 와서 강사들이랑 열심히 한번 공부 좀 하고 가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저희가 좀 만들어봤고 단순한 클리닉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조교 선생님들이랑만 하고 가는 그런 클리닉이 아니라 강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주 1회 실전 특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착순으로 예약제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한 타임에 몰려서 나 막상 갔는데 뭔가 제대로 관리도 못 받고 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수업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완벽한 관리, 집요한 관리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왜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부분을 준비를 했느냐. 자, 우리 상위권 학생들 누군가가 정확한 학습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이끌어줘야 저는 마음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동기부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형 인간, 내신형 인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전 맞춤 관리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즘은 티칭도 티칭이지만 코칭이 대세라는 말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티칭을 넘어서 정말 야무진 코칭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 이제 수능형 문제들을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를 응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 20분 남짓 정도 학생들이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좀 발췌를 한 문제들을 풀 거고요. 그것을 직독직해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감으로는 잘 때려 맞추는데요. 정확히 그 문장을 해석해 보라고 하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날 잡고 직독직해 연습을 하면서 우리 꼼꼼한 연습을 한번 해볼까? 좀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야 그 반대 방향인 정확한 영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영작해봐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좀 봤었던 지문 속에서 모방하는 거, 동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위장술, 동물들이 위장술의 달인이다,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사슴이 레디시 브라운의 이제 색깔을 띠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이 좀 서식을 하는 땅의 색깔과 비슷한 젓갈색을 띈다. 이제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땅 하면은 뭘 떠올리세요? 땅. 뭐 ground, land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지문 속에서는 earth였거든요. 학생들이 earth를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는 친구들은 지구다. 뭐 지구의 색깔이 젓갈색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제가 쉽게 예시를 든 거고 어려운 문장으로 갈수록 그래서 정확한 해석부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섹션이 좀 전에 보셨겠지만 사실 문법 기출 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연 한 번 설명 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잘 걸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의고사도요, 예를 들어 뭐 2024년 고3 6월 모의고사를 한 두세 달 전에 풀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문을 프린트물로 줬어요. 한 2, 3개월 뒤에 아이들이 새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틀려요. 심지어 똑같은 오답으로.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근데 본 것 같은 오답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킬러 문항을 복습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희가 준비한 실전 특강 관리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말 실전 특강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타임이 좀 많습니다. 토요일에 타임이 많은데 제가 또 수요일 제가 좀 휴관 기간인데 제가 토요일에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일날 좀 쉬는 날로 빼놨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제가 두 타임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아이들 주말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정도면 월금 화목 이런 이제 학원 스케줄을 다니면서 수요일이 조금 그나마 여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만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끼리 모였거든요. 이 토요일 시간 보세요. 보이세요? 저희 노는 거 포기했어요. 나중에 놀죠, 뭐 노후에.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저희가 6개 타임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 중에 물론 다 오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에요. 자, 주 1회로 저희 예약제 선착순 이렇게 타임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목록에 맞춰서 저희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원 내에서만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 가세요. 정말 좋은 취지의 특강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저희가 그럼 PA 의대반과 PA 프리미엄 반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네, 아까 이제 좀 저희 교재 소개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를 정말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먹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좀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이 동네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휘
뭐 문법, 독해, 그리고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제 클리니컬 실전 특강의 코스를 통해서 정말 탄탄한 공부. 절대 흘러 넘치게 하지 않겠다. 그냥 딱 너 거 다 만들어라. 다 가져가라. 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유반이어, 파생어, 수거, 예문까지 완벽한 학습을 시키겠다. 이따 제가 그래서 테스트지, 예시 사진을 준비해놔 봤거든요. 보시면 정말 헉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 단어 점수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단 진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낮은 점수라면 공부를 안 한 거겠지만. 그래서 익숙한 단어에도 좀 반란 요소가 있다. 너무 당연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다고? 아까 resolution 같은 단어겠죠?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시킬 거고요. 변형 문제. 결국에는 단어가 좀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문법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이 문법 섹션에 있어서 조금 이름이 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소속돼 있었던 이제 학원도 워낙 좀 요 파트로 유명했었던 학원이잖아요. 거기서 짱 먹고 나왔는데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 이해부터 절대 감 아니야. 진짜 제발 감 좀. 그죠? 감으로만 때려 맞추지 말아라. 물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맹신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근거 표시 필수예요. 그러니까 근거 표시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시켜요.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발심이 좀 커요. 그냥 귀찮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본인도 매력에 빠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한눈에 들어오잖아. 진짜 잘 풀리잖아. 선생님 해야겠어요. 이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 선지까지 분석하는 완벽학습. 저 대치키즈거든요. 제가 국어학원, 과학학원 이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그 선지 분석을 처음에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딱 고등부에 갔는데 그 제가 풀었던 문제집이나 그 프린트에서는 오답이었던 게 정답이 되어 있고 그죠? 정답이었던 게 오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면 변형이 당연히 자신 있어지겠죠. 이제 그런 걸 컨셉으로 해서 선지까지 분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독해 수업 때도 제가 또 지문 속 문법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랑 같이 해요.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인 것 같아? 이 대은 무슨 역할인 것 같아? 좀 전에 나왔던 컨셉처럼 because 주어 동사로 써 있는 문장이네. 우리 because of를 시작해보자. 같이 바꿔보자. 이거를 독해 시간에도 녹여서 해요.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누적 공부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생님 유난히 독해 지문들을 읽다 보면 자주 보이는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말하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당연히 출제자들도 그게 눈에 띄지 않겠니? 그러면 그 부분을 주로 변형하지. 너 이제 보는 눈이 다 생겼구나. 나중에 대신 혼자 해도 되겠다. 제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다음 오답 노트 작성. 요즘 메타인지 핫하죠? 그쵸? 예, 그 메타인지의 끝판왕이 바로 오답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어떻게 써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코치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독해죠. 저희 아까 소개드렸었던 저희 기깔난 교재. 자, 고등부 부교재 지문 들어가 있고요. 수능 지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장문 독해와 토플, 요즘 이제 고등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토플 지문들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도 감이 아닌 정확한 내용 이해를 필수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논리력 부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락별 요약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와 구조화를 통하여 요약형 서술형까지 예쁘게 대비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클리닉. 제가 예전부터 클리닉은 참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선생님들보다 조교를 굉장히 많이 쓰는 중등부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타임에 조교 서너 명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후로 everyday 클리닉 진행합니다. 상시 클리닉 진행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 와서 수업 클리닉 할 수 있고 수업 후에 남아서 클리닉 할 수 있습니다. 뭐 1부 타임, 2부 타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밀착 관리, 완벽 학습 이꼴 저의 모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애들이 이거에 숨막혀 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고등부를 가게 되면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앞두고 이게 저한테 귀인이 찾아온 건지 사실 지난 화요일이죠.
그저께인가요? 화요일 날, 이 건물 3층에 저희 학원은, 3층은 저희 학원이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고3 내신, 휘문고 고3 내신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미스터 송이, 송씨예요. 미스터 송이 딱 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평균적으로 전교 2등 정도. 1, 2등 왔다 갔다 했거든요. 대청중 졸업하고 이제 휘문고를 간 친구인데, 인사를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건물 여기저기 선생님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 일단 인사를 왔는데 마지막 내신 이제 기간이라고 여기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아직 2학기가 있는데 무슨 뜻이죠? 나는 1학기 수시로 가겠다. 나에겐 마지막 내신이다. 이제 이런 멘트를 고급지게 저한테 개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영어 내신 수업을 이제 들으러 왔는데 메이저 의대는 다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참 선생님이랑 수업하던 그 당시 중등부를 떠올리면 진짜 너무 빡셌고 너무 타이트하고 때로는 막 어디 가면 칭찬만 듣는 애가 야 더 해야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 듣고 진짜 좀 그랬는데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누구누구 기억하세요? 한 이제 두세 명 정도 그 당시에 이제 개구쟁이들이 있어요. 걔네 이름 딱 대면서 걔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너무 고마운 인사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입결 이제 성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인사 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후배들 앞에서 연사 좀 하라고. 쫙 보았느냐? 나처럼 되고 싶으면 하거라. 약간 이것 좀 생생한 선배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제 미션을 줬어요. 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희 단연코 벗어날 구멍이 없게끔 관리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전 특강 놓치지 마세요. 꼭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의대반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테스트지 살짝살짝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동반이요, 다이요, 그 다음 파생어까지 연결해서 진짜 벗어날 구멍이 없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클리닉은 거의 필수가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적당한 난이도로 시험지를 주는 이유는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시험지를 어렵게 내면. 근데 그게 남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클리닉 필수라고 생각하고 나 갈아 넣자 그냥 우리 애들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을 쉽게 통과해도 사실 그거는 그냥 눈 가리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 그렇고요. 어우야 문법 시험지입니다. 그쵸? 저희가 책에서도 어법상 틀린 거 다문항 있었잖아요. 그리고 틀린 것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라. 한 문장, 한 지문에서 이 문장이긴 하지만 한 문장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틀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시험지를 내겠다는 거고요. 밑줄 없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도 얼마나 친절해요. 6군데라고 알려줬잖아요. 원래는 몇 군데인지 안 알려줌 약간 이런 컨셉이 또 중산고에 정말 시그니처로 많이 나와요. 그냥 싹 다 찾아 바르게 고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친절한 혜원 씨 6군데라는 걸 알려주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정말 이제 너무 귀여운 친구는 6개를 골라놨는데 다 틀려요. 다 잘못된 데 걸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약간 심적 안정했어. 나 그래도 6군데 찾았잖아. 너무 잘한다. 약간 이러는데 어이구야. 그런 느낌이고 자 독해 시험지입니다. 독해 시험지도 저희 이제 깍두기 문제라고 제가 지칭을 하지만 이런 단어부터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순한 맛으로 가지고 왔어요. 앞부분 줬잖아요. 그쵸? 이제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면 5번째 해주고 네, 끄트머리 해주고 이런 거. 어제도 친구들이 채웠어야 되는 건 크리에이션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내용이 이제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인간이 되고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특별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지문 내용은 진짜 쉬웠거든요. 근데 그 요약형 서술형으로 채웠어야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이 그렇다면 좀 독보적인 자주적인 생물체가 돼보자. 인간체가 돼보자. 약간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creatures 막 이런 걸 떠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지문 속에 단어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shape이나 create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 끝에 ns로 끝나게끔 박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였을까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진짜 몇 번을 쳐다봤는데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별표를 쳐왔어요. 그래서 별표 쳐온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모르니까 학원 다니는 거지. 틀리니까 학원 다니는 거지. 배우러 오는 거잖아. 공부한 흔적이 있으면 충분해. 라고 다독거려주고 워낙 저한테 예쁨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여서 그랬나 봐요. 답을 딱 알려줬는데 표정이요. 세상을 다 잃었어.
이거였다고? 내가 이걸 몰랐다고? 이런 표정인 거예요. creations. 그쵸? 창조물들. 그쵸? 사실 딱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다. 요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시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제가 PA 의대반이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수업을 하면서 플러스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고교 그죠? 고교 기출 문제를 조금은 더 다루는 반이 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 그 이제 프리미엄 반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홍지연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제가 또 자그마하게나마 얼마 전에 뭐 홍보가 나가는데 뭐 최상위권 메이커라고 제가 밑에 부지가 달려가지고 나갔더라고요. 뻥이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진짜 뭐 저 한 강사 경력이 한 14년, 1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15년 거를 다 긁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딱 여기 콴다 온 이후에 받은 걸로만 정직하게. 예, 그 중에선 선별은 좀 했어요. 선별은 좀 했고, 요게 이제 진선여고 4학기 내내 전교 1등한 친구, 후기고, 요게 이제 정신여고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연락 온 친구고,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영어 전공자 엄마가 선택한 최고의 수업이었다. 뭐 너무 감사한 후기였어요. 요거였고요. 심지어 뭐 물론 이제 제가 이 동네 고등학교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외고 가서도 1등급 다 받아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기특한 친구라 제가 한번 살포시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엔 또 우리 홍정 선생님께서 예쁘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겠지만 설명이 다 끝나고 제가 여기 어딘가에 도망가지 않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 주셔도 되니까요. 오늘 설명 끝까지 예쁘게 잘 들으시고 좀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네. 저희 프리미엄반 이제 외고전 사고반의 이제 특성을 좀 말씀드릴 때 제가 키워드 그냥 하나만 꼽아 보자면 저는 외고전 사고 논리 독해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교재는 저희가 의대반하고 프리미엄반하고 같이 쓰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엑스트라로 조금씩 이제 반마다 색깔을 입혀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리 독해를 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랑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논리 독해를 어떤 텍스트, 어떤 지문으로 할까 하냐면, 최근 기출. 최신 기출.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를 수업에서 이렇게 2시간 반 안에 수업을 해야 하니까 이 2시간 반에서 진짜 최대한 밀도 있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즐겁게 하기야 하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가져가도록. 근데 2시간 반 수업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할 게 있어요. 당연히 많은 양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중이기 때문에. 근데 최신 기출, 부교재를 통해서 논리 독해를 가려고 합니다. 기출을 제가 단어랑 문법을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외고나 전사고를 생각한다면 단어하고 독해가 이제 정말 중요하죠.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외고를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붙을 수 있을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서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일단 목표를 잡는 거는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서는 영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고 논리력으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어 시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단어가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단어를 묻는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풀려면 단어 알아야겠죠. 다이어 알아야 되고 파생어로 확장해야 되고 네, 이런 거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간접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 자체도 굉장히 긴데다가 시험지가 다 10장이 넘기 때문에 지문 자체도 긴데다가 선지가 한쪽을 가득 채울 때도 있어요. 외고 시험지 보게 되면. 근데 선지는 저희가 공부해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서 다 새롭게 나오는데 단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영외고 간 학생들도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많이 했는데
단어가 다시 필요하다고 1학년 돼서 다시 단어 수업 들어옵니다. 그만큼 단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에 맞춰서 당연히 수업, 시험 준비하겠죠. 그래서 단어 정말 강조 많이 드리고 싶고요. 문법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뭐 진선, 숙명 그 정도 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문제 수가 많진 않아요. 문법의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하지만 뭐 기본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은 좀 간단하게 하고 독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독해를 실제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험지를 타이핑 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제가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체가 다 지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배운 지문이기야 하죠. 근데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몇 문제 풀 수 있냐? 2문제 내지는 3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이 지문 읽고 나면 true, false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 11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선지, 학생 여기 별표 치고 막 난리 나 있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수필도 있고요. 저희가 수필은 어려운 글이 아니잖아요. 그냥 쓱쓱 읽히거든요. 그래서 쓱쓱 읽히는데 문제 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훈련을 제가 같이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도적 길이의 지문에서 세부 내용 이해, 특히 추론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냥 뭐 수필 읽고 해석됐냐? 당연히 해석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냐? 어떤 느낌 드냐? 이렇게는 다 누구나 답을 할 거예요. 독해를 잘하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는 부분 쓱 읽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뭘까? 이거하고 같은 방향, 패러프레이즈 같이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의 예시를 들어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자료를 가지고 또는 기출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럼 추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share everything 모든 거를 같이 나누래요. 너무 쉽죠. 이거 아이들 뭐 해석 다 될 거예요. 뭐 공정하게 놀고 그다음에 사람 때리지 말고 어떤 사람의 신조에 관해서 글을 쓴 거였거든요. 신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 가득 써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에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나눈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지만 이거를 패러프레이즈 했을 때 같은 방향의 표현이 뭐겠는가를 이제 물어보려고요. 그런 거를 수업에서 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사람들이랑 나갈 거니까 손 잡고 같이 붙어 다녀. 이거랑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거는 의미가 방향이 같죠. 어떤 면? 협력하고 뭔가를 나눈다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같이 좀 학생들이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내용들도 같이 해서 외고 전사고에 조금 더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새벽에도 회의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와 좋은 수업 그리고 네,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 네, 목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